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과 우주의 가장 먼 곳, 이 둘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숨 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죠. 압력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빛 한 점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NASA가 바로 이 깊은 바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 탐사 기관이 왜 바다를 연구할까요? 사실 NASA는 1958년 설립 이후 줄곧 대기권 밖을 바라봐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의 관심은 점점 더 우리 발밑 깊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의 심해가 외계 행성 탐사를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성 표면의 상당 부분을 지도로 만들어냈지만 정작 우리 바다의 76.6%는 아직도 고해상도로 매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57년 왕립예술학회 저널에서는 달 표면보다 해저에 대해 아는 게 더 적다고 지적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죠. 오늘은 NASA가 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바다로 눈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 키 라르고 해안에서 약 8.7km 떨어진 곳 수심 19m 지점에 세계 유일의 해저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쿠아리우스 리프 기지라 불리는 이곳은 1986년에 지어진 작은 서식지로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6명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전부입니다. 원래 이 기지는 해양 생물학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포화 잠수라는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이 몇 주 동안 바다 밑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19m 깊이에서 인체는 혈류에 용해된 가스로 포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9시간씩 깊은 곳을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다이빙이 한두 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2001년 NASA는 이 기지가 우주비행사 훈련의 완벽한 장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좁은 생활 공간이 국제우주정거장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게다가 바다 밑이라는 적대적인 환경은 우주의 진공 상태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었어요. 그렇게 NEMO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NASA, 극한 환경 임무 운영이라는 뜻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23번의 임무가 진행됐습니다. 최대 3주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이 해저기지에 머물며 우주정거장에서의 삶을 미리 체험하죠. 심해복을 입고 바다 밑을 걸으며 우주 유영을 연습하고 각종 실험을 수행하면서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NASA가 바다를 활용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계 바다 탐사를 위한 준비였죠. 우리 태양계에는 지구 외에도 거대한 바다를 품고 있는 천체들이 있거든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가 대표적입니다. 유로파는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작은 위성이 지구의 전체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물을 품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놀라운 건 이 물이 두께 10km에 달하는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햇빛은 전혀 도달하지 않지만 바위 내부와 물이 섞이면서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NASA는 2024년에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를 지나가며 얼음 껍질의 두께를 측정하고 바다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표는 크라이오봇이라 불리는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크라이오봇은 원자력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유로파의 10km 두께 얼음을 녹이며 내려갑니다. 얼음을 뚫고 바다에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탐사를 진행하죠. 무선 신호는 두꺼운 얼음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케이블로 지상과 연결됩니다. 크라이오봇은 이 케이블을 따라 100에서 200km를 더 내려가 어둡고 차갑고 고압의 환경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극한 환경을 탐사할 장비를 시험하기에 지구의 심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11km에 불과하지만 유로파와의 중력 차이를 고려하면 압력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로파의 수백 킬로미터 깊이 바다는 정수압이 130에서 260 mPa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구 바다의 3에서 26km 깊이에 해당하는 압력이죠.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압력은 표면보다 1100배나 높습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를 붕괴시키거나 대부분의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생명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1977년 갈라파고스 열수 탐사대가 특수 강화된 원격 조종 차량으로 심해를 탐험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열수 분출구 주변에 모여있는 번성한 생태계가 있었던 거죠. 관영 벌레, 개,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발견됐어요. 더 많은 탐사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은 온갖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손만한 크기의 새우 같은 갑각류, 길이가 8m에 달하는 거대한 큰 지느러미 오징어까지 수심 6천에서 1,000m의 하달존에서 생명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해 있었죠. 이 깊은 지역은 대부분 대륙판의 단층선 근처에 위치합니다.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이죠. 여기선 독특한 V자 모양의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위에서 유기 잔해물이 진흙처럼 흘러내립니다. 시체가 떨어지면 하달지대의 생명체들은 놀랍게도 몇 분 안에 그것을 감지하고 도착하죠. 다른 생명체들은 열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양 풍부한 액체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해구를 합치면 호주 크기의 지역이 나옵니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대륙 전체가 우리 발밑에 있는 거예요. NASA는 자율 드론을 사용해 이 지역을 탐사하려 합니다. 열 분출구 같은 관심 지점을 감지하고 화성 퍼서비어런스 로버와 유사한 카메라와 AI를 탑재해 지형을 매핑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드론은 극심한 압력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열 분출구 주변에 수백 도에 달하는 온도도 견뎌내야 하거든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버텨낼 수 있는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2014년 네레우스라는 심해 드론이 뉴질랜드 해안의 케르마덱 해구로 보내졌습니다. NASA가 새로운 장비의 시험장으로 선정한 지역이었죠. 하지만 네레우스는 이전에 하달 다이빙에 성공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나중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게 발견됐죠. NASA의 최신 드론은 오르페우스입니다. 네레우스의 후속 모델로 더 작고 가벼운 자율 잠수함이죠. 아직 하달 영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얕은 물에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만약 작동한다면 가벼운 설계 덕분에 미래 어느 시점엔가 로켓으로 유로파까지 운반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은 생각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023년 NASA의 행성탐사과학기술사무국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40명 연구원으로 구성된 팀을 모았습니다. 유로파 탐사가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필요한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미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임무는 실현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으며 바다 세계의 생명체를 직접 탐색하는 가장 그럴듯한 단기적 방법이라는 거였죠. 유로파 클리퍼가 수집할 정보와 오르페우스 같은 자율 잠수함을 통한 기술 실험을 결합하면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만든 드론이 우주 건너편의 어두운 바다에서 헤엄치기 시작하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집과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니까요. 최초의 크고 복잡한 동물은 우리 바다에서 형성됐고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물에 의존하죠. 건조한 바위와 먼지 낀 황무지보다는 바다를 탐험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거예요.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외계 바다에 정말 무언가 숨어 있을까요?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생겨났다는 걸 발견한다면 이는 우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명체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생명체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게 과제입니다.